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돌아보는 업트 위클리를 맡은 해리슨. 그리고 해커입니다. 요새 오랜만에 디지털 자산 시장도 활기를 띠는 모습인데요. 저희도 더욱 힘을 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17일에는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름이 어려운 분인데 이 스카라무치가 얼마 전에 FTX US 사장이었던 브렛 해리슨의 회사에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분도 해리슨이네요. 무슨 관계가 있나요, 해리슨? 해리슨들 무슨 꿍꿍이가 있나요? 네, 얼마 전 스카라무치는 자신의 돈으로 블록체인 벤처 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한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해리슨의 회사는 탈중앙화 금융시장을 위한 주문 관리 및 알고리즘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2023년이 비트코인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인터뷰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채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향후 2, 3년 안에 하나 가격으로는 약 1억 2,380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만큼 기대되는 23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BTC 가격은 연초 대비 65% 하락하며 2018년에 73% 하락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스카라무치의 예측 그리고 플랜 B의 예측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들을 살펴보는 것도 연초에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업트위클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금주의 핫해 이야기는 뭐였나요? 재밌는 가십 좀 소개해 주세요, 해리슨. 네, 오늘은 본격적인 시작 전에 트위터에 관한 소식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트위터는 특정 디지털 자산 앞에 달러 기호를 붙여서 트윗을 하거나 검색을 하면 그 디지털 자산이 검색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코인은 되고 어떤 코인은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추정되는 건 시가총액 상위 50위 중에 어떤 토큰이라는 것 정도일 것 같은데요.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바이낸스 코인이나 USDC나 트론 같은 경우에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러한 검색 기능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에는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인 스트라이프와 협력해 디지털 자산의 현금화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위터가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이제는 상상하기도 힘들 지경인 것 같아요. 웹 3.0의 시대가 성큼 다가온 느낌이랄까? 네, 해리슨, 그러면 저희도 시작해보죠. 시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주의 공포 탐욕 지수는 65.5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탐욕 상태의 지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현재 비트코인은 4일 연속으로 21,000불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약 25% 정도의 가격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 요인은 인플레이션의 둔화로 투심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FTX 파산 사태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또한 다른 요인으로 S&P 500과 나스닥 100의 상승도 이러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한몫을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UBCI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주의 UBMI를 살펴보면 55.48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마켓 인덱스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의 기간을 3개월로 잡고 보니까 FTX 사태 이후에 하락폭을 단숨에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극명하게 보이네요. 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비트코인 옵션을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의 동향을 보면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옵션 트레이더들의 경우 3월 31일 만기 옵션 중에 비트코인 행사가 3만 달러 상품의 트레이더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게 흔히 말하는 대상승장의 신호일까요? 네,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 외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 그 또한 중요한데요. 아직 장외 거래 상황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다 할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 소개해 주시죠, 해리슨.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요. 네, 사실상 비트코인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 스완 비트코인이라는 채널에서 코리 클랩스턴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네, 처음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수했을 당시에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본격적으로 눈에 레이저가 나오는 사진들을 SNS 프로필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후로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 마이클 세일러가 트위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40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5조 1천억 원에 인수된 13만 2,500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실로 엄청난 액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그럼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의 인터뷰는 향후 8년
1년 동안 비트코인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만 소개해드리면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2031년까지 글로벌 가치 저장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크게 기관 채택,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폭발, 그리고 거시경제적 역품, 이 세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이 처음으로 지목되었네요. 재밌는 점이 사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로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보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 마이클 세일러가 언급한 기관 채택은 CFTC나 SEC의 대변인이 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결정을 통한 제도적 채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제도적 결정을 기반으로 블랙록이나 피넬리티, BNY 멜론 등과 같은 전통 금융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수용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구동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페드의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적 역풍이 글로벌 가치 저장소로서의 비트코인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증권형 토큰이 전면 허용된다는 기사가 나왔죠? 증권형 토큰이 허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의결된 안건인데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다음 달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이죠. 부동산과 미술품에 대해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셈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말 이제는 뭐든지 팔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달 초에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즉각 저희가 분석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분석과 이슈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업투위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재미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